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박사입니다. 어제도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또 많은 종목이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개발락 출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이 또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 속에 거의 2,000개 종목이 하락을 하면서 또 아주 암울한 모습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장을 보시면서 또 많은 괴로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매일 시장을 지켜보고 단기 매매도 하고 수익 투자도 하고 중장기 이것저것 다 하고 있지만, 단타야 매일 계좌를 비우고 그냥 오버나잇 없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또 이 중기 스윙 이상의 부분은 계좌에 돈이 줄어드는 거를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괴롭고 힘들죠. 괴롭고 힘들고 짜증도 나고, 또 잔고 기준으로 보면 한 달 동안 벌어져 있던 잔고가 한 2, 3일 만에 또 팍 줄어가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다 힘든 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이겨내고 좀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비중 조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거를 다 주식에 올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도한 신용과 미수가 들어가게 되면 버텨야 될 구간에서 버티지 못하고, 또 예를 들면은 손실을 감내하고 잘라내야 되는 과정도 필요한데, 그런 구간에서 너무나 많은 비중이 배팅이 되면 잘라내기도 힘들고 또 버티자니 버티기도 힘든 그런 사면 초과의 위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코 단 한 번에 죽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오늘 죽기 살기로 시장이 빠졌다고 해서 내일도 빠질 수도 있겠지만, 대반등을 주고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구간에서 만약에 종목 수가 많다면 그런 방법도 있죠. 하락률이 가장 높은 종목부터 서서히 정리를 하고, 손실이 적은 종목들 혹은 수익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면 일정 부분 물량을 줄여주고 좀 끌고 가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이 극대웅주 위주의 포트를 구성을 해서 높은 구간에 지금 극대웅주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줄여야죠.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극대웅주는 좀 줄여놓고 봐야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주도주군 그리고 대형주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한번 추세를 만들어 놓으면 이 조정의 기간도 길고, 반등을 할 때 이 반등의 탄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좀 고생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쪼록 많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이 하락 이틀 동안 물려버린 종목군도 생기게 되는 거고, 제대로 대응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종목의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종목은 좀 줄이고, 나머지는 일단 관망을 하면서 시장의 반등을 기다리고, 그 반등에서 이제 종목의 이 비중을 줄이면서 앞으로 조정 이후에 갈 수 있는 섹터,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다시 종목을 압축하고 종목 대 종목의 교체를 진행할 수 있는 또 그런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섹터가 어디인지, 어떤 쪽을 봐야 될 것인지 우리는 이제 이런 하락 기간 동안 많은 고민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정말로 큰 구간이잖아요. 이런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 또 단기간에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면은 내가 주가가 원래 여기인데
이렇게 빠졌다라고 치자고요. 여기서 주식을 사서 앞으로 이렇게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산 거에 실제로 좋은 주식이라면 네, 이거를 팔고 지금 당장 올라갈 거를 사야지 하고 바꿨죠. 근데 얘도 떨어졌어요. 예, 얘도 떨어졌는데 바꾼 종목, 갈아탄 종목도 떨어졌다. 그러면 수수료만 날라가고 또 여기 얘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게 뭐 있지 하고 뭐 이런 구간에 있는 거를 또 사서 샀더니 살짝 갔다 또 떨어졌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계좌가 더 녹아버립니다. 차라리 지금 만약에 우리 청취자님들이 물려있는 종목이 정말로 좋은 종목이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뭐 가격대가 뭐 그렇게 높지 않은 적당한 구간이라면 만약에 이게 과도한 비중이라면 일부 비중을 축소하고 반등할 때요 축소하고 나머지는 뭐 다른 데 왔다 갔다 하기보다도 그냥 들고 있는 게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빠졌다가 뭐 이렇게 올라왔다가 눌려서 다시 올라와 버리면 일단은 내 돈은 지키는 게 되는 거고요. 이런 거는 내 돈을 지키는 게 되는 거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누적 손실이 쌓이게 되면 오히려 이게 더 계좌를 먹늘게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하락장에서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상승장에 이 쪽박찬다라는 말이 많은데 상승장의 이 클라이막스에 다다르면 이 나도 모르게 네, 생기는 자신감 속에 비중이 커지게 됩니다. 평소보다 더 과한 비중이 들어가게 되고 더 많이 올라갈 것 같고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많이 드는데 그런 과정이 지금 한번 거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1월 초에 워낙 그 언론에서 또 때려대니까 뭐 한국 주식 3천 넘었네, 뭐 삼성전자 10만 전자라더니 뭐 애플과 뭐 현대, 뭐 LG 지금 주식 안 하면은 거지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을 언론에서도 주장을 하고 그렇게 만드니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또 증시에 끌어들였고 그 과정 속에서 좀 참 한 달 만에 20조를 이렇게 개인 투자자가 매수하는 건 전 처음 봤죠.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봤을 겁니다. 뭐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너무 빨랐다. 그 시점이 너무 위에서 빨리 들어왔다. 또 과거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 3년 전 기억하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그 당시에는 이 메모리 반도체로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을 때입니다. 영업이익이 15조, 16조에 달할 때 삼성전자의 주식은 300만 원을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의 이 활발한 매매를 위해서 이 액면 분할을 하게 되죠. 삼성전자가. 그러게 되고 주가가 5만 원대로 가니 6만 원대였을 거예요. 아마 6만 원 거의 7만 원대였는데 그때 액면 분할을 하고 개미가 엄청나게 삽니다. 강남의 부자는 한 번에 3천억을 샀대요. 삼성전자에 그대로 물려버렸는데 뭐 시간이 지나고 작년에 다 회복을 했었지만 그렇듯 이 언론에서 엄청나게 때리게 되면 그런 초유의 사태도 발생을 합니다. 뭐 지금 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언론에서 엄청나게 때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약간 한몫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참 서두가 오늘 좀 많이 길었습니다. 서두가. 자, 바로 시황 들어가죠. 자, 전일 미 증시 보면 FOMC 발언 그리고 게임스탑by 쇼스키즈 그다음 이슈 그리고 중국의 유동성 축소 이거는 그저께 나온 이슈죠. 유동성 축소 16조 원의 유동성 축소한다. 그 다음에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어닝 시즌 어닝을 발표만 했다 하면 회사의 주가는 곤두박질을 치는 이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이 코로나 이후에 계속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주식을 보는 관점에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실적을 발표했더라도 이거야? 라는 이런 개념 속에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부분이고요. 또 한국 증시는 아직 뭐 공매도에 대한 그런 부분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없는데, 미국에서 이제 게임스탑 어제 기사 보니까 이제 캐피탈 하나, 그러니까 투자 헤지 펀드 하나가 거의 파산 직전에 들어가서 파산 보호 신청을 했고, 10몇 조에 달하는 이 갚아야 될 돈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부랴부랴 수익 나고 있는 주식을 매도를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전 세계 펀드 투자자들에게 퍼지면서 너도 나도 팔아버렸다라는 그런 말이 좀 있어요. 사실 오늘 말고 어제 저희가 이제 라이브 방송 전에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제부터 사실 굉장히 시장을 조심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1시간 이 크랙이 가게 된 부분이 이때예요. 이때 이제 게임스탑이 처음으로 공매도 이슈가 터지면서 수요일 밤이죠. 수요일 밤 나스닥에서 박살이 납니다. 화요일이네요. 화요일 갑자기 제가 밤늦게 보고 있는데 나스닥이 한 번에 1%가 넘게 빠지죠. 불과 이게 지금 1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은 불과 몇 분 안 돼서 이렇게 쏟아집니다. 이러한 변동성이 미 증시에서 터졌죠. 굉장히 이 이후로 이 구간을 지금 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때부터 시작된 게 게임스탑의 지금 아주 공포스러운 급등이 쏟아지고 있고, 이러한 이슈가 전 세계에 터지면서 지금 증시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된 요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진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지금 뭐 외환 환율이 또 급등을 하게 돼서 내일까지는 시장에 영향이 있을 텐데, 당장 오늘 밤에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장전 테슬라의 주가가 조금 빠져 있는 게, 오늘 밤에 아마 나스닥은 이런 부분 때문에 다소 흔들림을 갖고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일단 오늘 밤에 여기 보시다시피 테슬라가 이미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5%가 빠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이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5%가 빠지고, 여기서 얘로 인한 충격이 어느 정도 갈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증시가 먼저 선반영을 했다면, 내일 오전에 나오는 개파락은 충분히 받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받아야 될 종목군들이 우량주가 됐든 좋은 종목이 됐든 잘 고려를 해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각각의 기준이 있으면 되는데요. 오늘도 사실 저희는 네이버를 보려고 했는데 네이버는 그만큼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네이버는 그만큼 떨어지지도 않았고, 그보다 못한 애들이 문제가 많이 났던 것 같고요. 가장 좋고 가장 강한 종목의 개파당 구간 아니면 의미 있는 이평선인데, 지금 순간에 20일 이평선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지면 산다가 아니라 빠지고 또 빠지면 산다를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어렵고 디테일하지만 그런 구간에서 사더라도 단기 구간이고, 기간 조정을 거쳐야만 스윙 구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하나 더. 상승 추세에서도 이 시장은 언제든지 10에서 15%짜리 조정은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 이제 8월부터 10월까지 이때도 빠진 게 거의 10% 정도 빠졌는데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왔다 갔다 해보면 그 이상도 한번 빠지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보면 장 초반에 이 박스
골판지 부족으로 인해서 박스 회사들이 장 초반부터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오전에 이제 9시, 8시 55분 정도 상승률 상위 봤을 때 시풍재지가 6%대 상승하는 거 보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바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서 뭐 따로 이쪽을 매매를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시가 베팅을 들어갔어야 좀 먹었던 섹터였고요. 시작하면서 바로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봤는데 못 봐서 좀 아쉬웠던 섹터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이슈도 좀 있었죠. 그간 어떠한 대형주보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 어떠한 대형주보다 이 상태가 좋았던 게 네이버였는데, 그만큼 상태가 좋았고 추세가 강했기 때문에 네, 이런 하락장에서도 더 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세가 깨져버린 종목군들 보시면 이 하락의 강도도 훨씬 셉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하락장에서는, 특히 중대형주 입장에서는 제일 강한 종목을 공략하는 게 가장 정성적인 방법이고, 그렇게 또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가장 센 거는 네, 네이버가 대형주 안에서는 제일 강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시가총액 상위로 좀 봐야 되는데, 뭐 먼저 매를 맞은 셀트리온이라든지 이제 추후에 밀리게 되면 뭐 이런 종목에 이렇게 파단 구간이 오면 뭐 봐볼까 정도로 이제 봐봐야 되겠죠. 이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고, 네, 시황을 좀 더 보면 그 밖에 금호석유가 강화권 분쟁이 최근 터지면서 추가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은 장중에도 아침에는 바로 볼 생각은 없었어요. 예, 아침에 시가부터는 볼 생각은 없었고, 이게 좀 눌릴 때 공략을 해볼까라는 고민은 했죠. 회원님들한테 말을 할까라는 고민.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기타 법인의 매도가 9시 50분에 터져 있는 거를 보죠. 9시 50분이 이때죠. 9시 52분에 나온 이 분명히 기타 법인의 매도를 확인을 하고, 그러면은 이때 올라갔을 때 기타 법인이 팔았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보고 아예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 좀 보지 않았는데, 저는 기타 법인 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거 보고 좀 제 개인적으로는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막 사들이는 것 같아서 제 기준에서는 안 맞기 때문에 공략을 못했고요. 일단 얘네도 경영권 분쟁이 터졌기 때문에 예전 한진칼의 흐름과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고, 이런 거래 대금을 터트리는 종목은 결국은 내려오더라도 의미 있는 구간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든지 이런 첫 갭자리에서 분명 브레이크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좀 두고두고 봐봐야 될 이 대형 초대형주의 그 경영권 분쟁이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효성첨단 소재라든지 효성그룹주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되면서 좀 시장 대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효성첨단 소재, 탄소섬유 대장주고요. 이런 게 시장에서 빠지면 아래로 떨어질 때마다, 그러니까 뭐 이 언저리에 블록을 잡고 잡아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효성중공업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잡아야 될 종목이고, 실적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미래 성장성이라든지 시가총액이라든지 다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효성 TNC라고 해서 이 스판텍스 글로벌 1위죠. 보면은 효성 첨단 소재도 국내 탄소섬유 1위, 효성 TNC도 글로벌 스판텍스 1위, 효성 중공업도 수소 공장 최대 규모, 뭐 최고의 종목군들만 사실은 봐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는 그렇게 봐야 살아남고요. 또 오스템 임플란트는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또 터져버렸죠. 시장의 컨센은 600억인데 4분기 실적이 이게 아니라 한 470억 거의 500억이 터졌기 때문에 이것보다 3배가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000억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 거의 상한가까지 갔고요. 영업이익을 보긴 했는데 제대로 안 읽어봤어요. 사실 제대로 안 읽어봤고 이 정도까지였나 라고 했는데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봐서 굉장히 큰 영업이익 증가세를 보여서 오늘 좀 올라갔고, 일단은 뭐 단기적인 어닝 시즌에 끝나서 올라간 거는 차익 매물이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상승 한계치를 다 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밖에 수소 섹터 여전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시장이 빠지게 되면 수소 섹터 떨어지는 거, 뭐 JNK 히터도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잘 봐야 되고, 저평가된 2차 전지주라고 한 삼지전자도 최근에 강하게 좀 들어 올렸죠. 강하게 들어 올렸는데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조정을 받고 있다. 그럼 시가총액 2,400억 종목이 떨어지면 뭐 어디까지 떨어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장이 뭐 밀리면 이런 종목도 밀리겠죠. 이런 자리 오면 저는 아주 감사합니다 하고 사야죠. 이런 종목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시장이 망할 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네, 시장이 그러니까 지난번 코로나처럼 이렇게 망할 게 아니라면 그런 종목을 사야 된다. 얘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아직 뭐 이게 리포트가 나오고 그런 게 아니지만은 삼성 SD 향으로 들어가는 배터리의 매출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영업이익이 거기서 생길 것 같다라는 제 뇌피셜입니다. 이거는 제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터질 건데 지금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벌써 400억입니다. 벌써 400억. 그럼 연간으로 따지면 362억. 이미 3분기 만에 이걸 넘었어요. 3분기 만에 400억이면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 140억 찍어 줘버리면 사상 최대 실적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매출 같은 경우는 벌써 거의 1조가 넘었죠. 벌써 1조 1000몇억이 되는데 3천억 되면 매출은 1조 5천억에 2천억짜리, 저는 굉장히 싼 종목이 박앤세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빠질 때 이런 종목군들 잘 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우 기술을 많이 올라서 빼고 여기 이런 종목군들 잘 봐보세요. 자, 그리고 며칠 전부터 이제 언급을 했던 네온테크 오늘 슈팅이 나와서 또 이런 구간에서 좀 들어가서 정확히 4,600원에 전략 매도를 쳤는데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의선 이 회장이 출국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서 뭐 박스권을 저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도 차세대 테마기 때문에 뭐 이런 박스권을 만들다가 빵 하고 또 터질 때 잘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보면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시장이 불안할 때는 신라섬유라든지 뭐 양지사라든지 이런 모아텍도 이 품절주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항상 이 품절주도 움직이면은 대장주만 봐야 돼요. 대장주만. 어중이 떠중이 보면은 상승률도 안 나오고 잘 떨어지고, 항상 품절주 볼 때는 상한가 가는 종목, 네, 신라섬유 딱 하나로만 딱 찍어서 매매를 하면 좋겠어요. 네, 이런 종목도 사실 대장인데도 굉장히 흔드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만약에 대장을 안 하면 뭐 양지사라든지 뭐 이런 종목을 하면 더 흔들고 더 못 가고 코데즈 컴바인 들어가 버리면 더 죽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볼 때는 대장주 위주의 종목을 좀 보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그걸 하나 볼게요.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들의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의미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뭐 시초가부터 매수를 했다면 네, 잘한 매매였을 것 같고요. 시초가부터 그냥 들어왔으면 잘한 매매였을 것 같고 아주 의미 있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죠. 내일 한 차례 더 떨어지면 또 이런 구간에서 저는 여전히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박스권 만들다가 이렇게 하고 빠졌다가 이렇게 또 올라오겠죠. 그냥 절대 죽진 않아요. 얘들은 이 대형주는 차트나 이평선을 이기기 때문에 절대 한 방에 죽지는 않은데 의미 있는 구간에 사야 버티니까.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100% 단기 매매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한 차례 더 빠지면 이런 구간에서는 덤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딱 라운드 피겨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저점이 12만 1,500원이다. 그럼 12만 원에 한번 덤벼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12만 원, 1,000원이라든지 12만 500원이라든지 해서 덤벼보면 사실은 이평선의 첫 자리 부분이 원래는 정석인데 당연히 이때가 이평선의 첫 자리에 의미 있는 객구간이니까 보는 자리고요. 이제 이평선의 첫 자리는 사실 60일선의 첫 자리지만 아직까지의 이 횡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첫 자리도 의미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여지고, 자, 그 다음에 현대위아도 현대그룹주 안에서는 제일 세죠. 종목이 제일 센데 이게 이제 나름의 오늘 이평선의 첫 자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미 반등이 나왔고 이 다음에 빠졌을 때는 20선 첫 자리가 되겠죠.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의미 있는 구간에서 도치인데 일단 21선에 대한 저항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는 강력한 저항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아래도 강력한 저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마 23만원에 현대차를 공략을 하러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생각지도 못하게 밀릴 수도 있어요. 주식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 당연히 이런 자리는 사야죠. 네, 저는 살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매수를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자리가 왔을 때 주식을 사겠죠. 당연히 현금이 있어야. 기아차도 의미 있는 구간이 아직 안 왔고, 현대글로비스 이런 자리들 쉽게 깨지지 않을 자리, 쉽게 깨지지 않을 자리들 오면은 봐야 되고, 네이버는 올랐으니까 빼고, 카카오도 빼고, NC도 패스, LG화학도 이런 갭의 첫 자리 쉽게 떨어질지는 모르겠네요. 쉽게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갭의 첫 자리 분들, 삼성 SDI 좀 얘는 기다려 봐야 되고, LG 이노베이션 얘가 제일 세요 지금은. 그 다음에 SK 21선 첫 자리,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는 패스, 설트리온 패스, 헬스케어 패스, LG전자 얘도 강한 편인데 이번에 반등하면 매도. 그 다음에 뭐 21선 첫 자리라든지 의미 있는 자리가 왔을 때, 그리고 이노텍 실적 좋죠. 이 이노텍도 이 하단까지 기다리면 제가 봤을 때 이런 자리는 뭐 11선은 당연히 터치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아주 매력적인 자리일 것 같아요. 20만원 이하 공격 자리가. 그 다음에 대한항공은 기다려야 되고, 롯데쇼핑도 많이 내려오죠. 이렇게 이평선을 갭으로 떨어졌을 때 네, 수렴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끝난 종목이 아니라 가고 있는 종목 안에서, 그리고 이 소비 섹터에서 대장이 롯데쇼핑이기 때문에
이때 못 산 사람들은 뭐 이때 사는 거고, 이때 못 산 사람은 또 내려오면 이때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런 거는 이럴 자리에서 사서 끌고 가야죠. 어차피 백신은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못 산 사람들, 이때 못 산 사람들이 이때 사야 되는 자리에 오고 있고, 현대건설도 많이 내려왔죠. 건설 공급량 늘리기 때문에 또 이런 자리 오면 또 과감하게 들어가 보는 거고요. 이런 자리 오면 그렇게 해서 주도주 관점에서 종목군들이 딱 떨어지면 나는 어느 자리에서 사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투여하시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장 대응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힘들고 뭐 시장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다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그동안 매매했을 때 뭐가 잘못된 건지, 그리고 조금 더 냉정하게 시장을 한번 파악을 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뭐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도 주식시장이 잘 될 때는 주변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왜 떨어져야 될지, 뭐 앞으로의 리스크가 뭘지, 하락의 요인이 뭘지에 대한 부분이 잘 보이지가 않고, 더 많은 돈을 투여를 하면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을 거다라는 또 희망도 많이 품는데, 그러할 시기가 또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부분을 살짝 낮춰주면 좀 더 투명하게, 좀 더 객관적으로 시장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들 뭐 힘내시고,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